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방송 2부 전인책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선거는 딱 9일 남죠. 시간이 줄어들수록 선거판은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어제 토요일 여야 간의 주말 대회전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중간평가의 선거에서는 말이 공방전이죠. 야당은 공세를 펴고 여당은 수세에 내몰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중간평가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좀 묘합니다. 감염병 사태가 잠깐 진정되는 듯 하자 문 대통령 지지가 급상승했죠. 그래서인지 분위기는 여당이 야당의 공세를 펴고 야당은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지도에 언론 보도처럼 느긋한 것인지 아니면 고도의 전략 아래 움직이는 것인지 잠못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어제는 제대로 안타를 쳤다고 할까요? 어제 아침 명륜동 유세에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해서 황 대표의 진을 빼놓은 겁니다. 황 대표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 이낙연을 미워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할 처지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여야가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입을 꾹 다물고 반드시 참겠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죠. 언제부터 망했다는 험한 말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처럼 되어버렸다. 모든 건 무능한 정권의 문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갔습니다. 모든 건 무능한 정권의 문제다. 권력의 눈먼 자들이 제9시를 못해 우리가 지금 험한 꼴을 보고 있는 것이다. 황 대표는 처음부터 이낙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공격해 왔죠. 그건 선거 전략 이전에 당 대표니까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맨 앞에 선 겁니다. 그럴만도 하죠. 그러나 황 대표 역시 말을 빙글빙글 돌리는데 이렇습니다. 이들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의 자존심마저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저주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황 대표는 험한 세상이 된 건 당신 잘못이 절대 아니라면서 사모국을 읊었습니다. 내 부모님, 내 자식들은 그저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을 뿐 우리는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글이 먹힐까요? 그래서인지 황 대표는 곧 이 글을 삭제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낙연 후보는 저녁 9시 30분에 이낙연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아침에 한 말이 대단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루 종일 TV 방송에서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겠다. 이걸 계속 보여줬으니까 말입니다. 참 우리나라 TV 방송은 너무합니다.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겠다고 한 종로 유세를 어느 외국 기자가 듣고 보낸 문자를 그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엔 민주당 대변인 시절 독설로 보수 야당을 공격하고 심지어 기자들에게 폭언을 해서 그런 말실수를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이재정 후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러면 자기 자랑이 되는데 아주 감동적인 문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읽어준 외국 기자의 트윗 글은 이렇습니다. 정치는 말이라고들 합니다만 그것을 실감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합리적이면서도 마음에 와 닿는 말이었습니다. 스스로 감동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낙연 후보가 한 말을 조합한 말입니다. 그는 그 말 직후에 정치인의 막말 때문에 국민에게 많은 상처를 드렸다면서 야당의 막말을 공격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말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퇴임 후 무상급식을 드리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게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바로 통합당 유튜버 옳은소리의 진행자가 실수했던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놀란 건 이 지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무덤을 파내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 묻자고 말한 사람들은 어느 쪽 사람들이었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오랏줄을 칭칭 묶은 형상을 광화문 일대에 끌고 다닌 자들은 또 어느 진영 사람이었습니까? 온갖 해결하고 자극적인 문구로 만든 피켓을 들고 광화문에 쭉 앉아서 웃으면서 거리 공연을 구경하던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시 내로남불인 겁니다. 이낙연 후보 옆에 앉은 이재정 후보는 또 어떤가요? 작년 9월 3일이죠. 조국은 청문회를 대신한다면서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여는 전무후무한 일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에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면서 제4회의장 대관을 신청했죠. 그리고 그 방을 빌려서 의원총회를 잠시 하고 조국 기자간담회는 그곳에서 10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이건 국회 회의장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명백히 국회 내규를 위반한 거죠. 그 점은 유인태 사무총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9월 4일이죠. 그 내규 위반을 묻는 기자에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관행이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재정 대변인입니다. 그녀는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에 기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자 기레기 장난하냐 이런 폭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질 낮은 취재에 대한 반성은 없이 사건을 부풀리며 호도하고 있다고도 했죠. 그런 막말을 하신 분이 앉아서 정치인의 막말이 국민에게 상처를 준다며 야당을 공격하고 있으니 사람들에겐 그 역시 내로남불로 보이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통합당은 어제 부산에 집중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노 입장이 화제에 올랐더군요. 거의 3, 4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인천 그리고 부산까지 완전히 정력을 과시했습니다. 부산 18석을 모두 차지하고 수도권에서도 승리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염병 사태 이후에 불어닥칠 경제 불황을 계속 우려하고 있죠. 그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난 3년의 경제 실증으로 봤을 때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정부는 무능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점을 찔렀습니다. 정말 가장 아픈 점이 바로 이것이죠. 전개될 엄청난 경제 현실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능력은 빵점 제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당의 대안 세력으로 보이는 것이죠. 김종인 위원장은 부산 유권자들에게 중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부산을 미래해양 특별시로 승격시키는 것을 통합당이 나서서 추진하겠다. 솔직히 특별시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만 저도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촬영 때문에 현지를 돌아봐서 잘 압니다. 죽어버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모멘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마 부산에 가본 사람들은 다 실감을 할 겁니다. 어쨌든 막말은 이제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무제한 허용도 해야죠. 오랜만에 헬렌 토머스가 한 말을 다시 해드립니다. 권력자에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자, 오늘 이번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모두 민주주의 나무 한 그루씩을 심었으면 합니다. 심을 곳이 없으면 자기 마음에 심어야죠.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